여러분, 오늘 이 영상 사실 저도 올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드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오신 것들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모르고 계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용기 내어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뻣뻣하고 무릎이 특별히 다친 것도 아닌데 자꾸 욱신거리고 밥을 먹어도 괜히 피곤하고 소화가 왠지 잘 안 되는 것 같고 눈이 뿌옇고 머리가 무거운 날이 많고 혹시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이거 절대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 모든 증상의 뿌리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염증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아직 채널 돌리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염증을 없애려고 지금 하고 계신 그 행동 사실은 오히려 염증을 더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염증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가야 합니다.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 주무실 거 압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요, 아주 작은 군인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달려가서 싸우고 상처가 나면 달려가서 막아주는 그런 충직한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이 싸울 때 생기는 게 바로 염증이에요. 쉽게 말하면 염증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 반응입니다. 발목 삐었을 때 부어오르는 거, 상처난 데가 빨개지는 거, 다 이 군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증거예요. 이건 좋은 염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군인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싸우고 있을 때예요. 적도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총을 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이 겪는 거의 모든 만성 질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치매,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 그 뿌리에 만성 염증이 깔려 있다고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치매, 암. 이 무서운 병들이 전부 다 염증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나이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80살이 넘어도 팔팔하게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60대 초반부터 여기저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그 차이가 뭘까요? 유전? 물론 유전도 영향이 있죠.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그 차이의 핵심에 바로 만성 염증 관리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예고해 드렸죠? 염증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염증을 키우는 행동. 그게 뭔지 지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거나 몸이 뻐근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약국 가서 진통소염제 사다 드시죠. 근데 이걸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염증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드시면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장이 손상되면 거기서 또 새로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 건강 챙긴다고 매일 아침 찬물 샤워하시는 분, 너무 격렬한 운동 매일 하시는 분. 사실 이것도 과하면 염증을 만들어요. 몸에 갑자기 강한 자극이 오면 우리 몸의 그 군인들이 또 긴장해서 과잉 반응을 합니다. 이게 염증 반응이에요. 그리고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스트레스입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몸속 염증을 직접적으로 키운다는 게 이제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됐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염증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오히려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서 몸 전체에 염증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잠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드릴까? 지금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음식 중에 염증을 불처럼 찝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음식들 중 일부가 여러분이 이거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 할머니신데요. 건강 걱정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식빵에 마가린 발라서 드시고 두유 한 잔 곁들이시고 점심엔 꼭 흰쌀밥에 국 드시고 저녁엔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 한 잔 챙겨 드셨어요. 근데 자꾸 무릎이 아프고 피곤하고 혈당이 계속 올라가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니, 드시는 음식부터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드시던 음식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세요? 이게 왜 문제인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정제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오메가6 지방산이 과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염증 유발 물질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풀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몸속 염증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름을 계속 먹으면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는 거죠. 흰 쌀밥, 흰 빵,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은요. 이게 혈당을 빠르게 확 올렸다가 확 내려버립니다. 혈당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 몸속에서 인슐린이 난리가 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이거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 이거 특히 주목해 주세요. 과일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주스로 만들어버리면 섬유질은 다 날아가고 당분만 농축되어서 혈당을 확 올려버립니다. 건강 챙긴다고 드시는 과일 주스가 사실은 염증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아까부터 기다리셨죠? 염증을 잡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근데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순서대로 다 말씀드릴 건데 특히 네 번째 방법이 진짜 핵심이에요. 그때까지 꼭 계세요. 첫 번째, 음식부터 바꾸세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뭘 먹으라고요? 하실 텐데 아예 새로운 음식을 찾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 드시는 것 중에 나쁜 걸 빼는 게 먼저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 쌀밥, 흰빵, 라면, 과자. 이걸 확 줄이시고 대신 현미, 귀리, 잡곡으로 바꾸세요. 당장 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흰 쌀밥 3공기 드신다면 한 공기만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름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콩기름, 옥수수유. 이걸 버리시고 대신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로 바꾸세요. 이 기름들 안에 있는 오메가3, 폴리페놀 성분이 염증 신호를 꺼주는 소화기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수면입니다. 여러분,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염증과의 관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에서는 IL-6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염증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염증 수치가 훨씬 높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치유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꼭 주무세요. 세 번째, 운동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운동이 염증을 잡는다고 다 같은 운동이 아니에요. 심하게 숨이 차고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하는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만들어요. 반면에 빠르게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주 5일 정도 하시면 몸속 항염증 물질이 직접 증가합니다. 운동이 약이 되는 거죠.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15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핵심이라고 했죠. 이거 진짜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아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요즘 의학계에서 제일 핫한 연구 분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장 건강,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장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염증과의 관계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장 속에 유익균이 많으면 이 유익균들이 항염증 물질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들이 독소를 내뿜어서 장벽을 손상시키고 이 손상된 장벽 사이로 독소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온몸의 만성 염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장 속 유익균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해요. 마늘, 양파, 바나나, 귀리, 콩류. 이것들이 대장 속 유익균의 밥이에요. 두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들이 유익균을 직접 공급해줘요.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 최고의 항염증 음식 중 하나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시판되는 김치 중에 너무 짠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으니까 집에서 담그신 것이나 저염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최고의 항염증 조합과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장해 두시고 두고두고 참고하세요. 같이 먹으면 염증 잡는 황금 조합. 첫 번째, 강황 검은 후추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잡는 효과가 정말 강력한데요.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여기다 검은 후추를 아주 조금만 같이 넣으면 커큐민 흡수율이 최대 210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카레를 만들 때 후추 한 꼬집, 강황 라떼 만들 때 후추 한 꼬집.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연어 브로콜리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 유발 물질을 직접 억제하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세포 속에서 항산화 효소를 폭발적으로 늘려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시너지를 이룹니다. 연어 구이에 브로콜리 살짝 찐 것 곁들이는 거 지금 당장 해보세요. 세 번째, 녹차 레몬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짜 넣으면 카테킨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해요. 레몬의 비타민C가 카테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녹차 한 잔에 레몬 반 개 기억하세요. 네 번째, 올리브유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염증을 잡는 데 좋은데 이게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몇 배나 올라갑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유 살짝, 이게 최고의 항염증 샐러드예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첫 번째, 술 진통소염제입니다. 관절이 아파서 진통제 드셨는데 저녁에 소주 한 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진통소염제 자체가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는데 여기에 술까지 더하면 위장 출혈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간에도 엄청난 부담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손상된 위장에서 또 새로운 염증이 퍼집니다. 두 번째, 설탕 음료 가공식품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 햄버거, 피자, 라면. 이 조합이 염증 관점에서 최악인 이유는 한 번에 정제 당분, 트랜스지방, 나트륨이 폭탄처럼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장내 유해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몸 전체에 염증 신호가 켜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줄여보세요. 세 번째, 오메가6 과다 식용유 붉은 고기입니다.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같은
오메가6가 많은 기름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튀기거나 볶는 조합이에요. 오메가6 자체가 과하면 염증 물질로 전환되는데 붉은 고기에 포화지방까지 더해지면 혈관 속 염증이 특히 심해질 수 있어요. 고기를 드실 때는 가급적 삶거나 굽는 방식으로 기름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실생활에서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 먼저 드세요. 따뜻한 물이 좋아요. 거기에 레몬즙 조금, 강황가루 반 티스푼, 검은 후추 한 꼬집 넣어서 드시면 아침부터 항염증 루틴을 시작하는 겁니다. 식사는 채소를 먼저 드세요. 흰 쌀밥을 드시기 전에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염증 반응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간식은요? 과자, 빵, 사탕 말고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한 줌으로 바꿔보세요.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간식 먹으면서 염증을 잡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에는 꼭 좀 움직이세요. 딱 15분만 산책하시면 됩니다. 식후 15분 산책이 혈당 조절과 염증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식이요법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해서 숙면을 방해하고 그러면 염증이 또 올라갑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을 멀리 두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숙면에 정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 전부 꼭 다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시면 그것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오늘 드린 정보는 참고로만 하시고 특히 지금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식단을 바꾸시거나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건져가세요. 내일 아침 밥 먹기 전에 채소 먼저 먹기. 이것 하나만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몸속 염증을 천천히 하나씩 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저 건강이야기방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영상 거의 다 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음 영상에서 진짜 충격적인 거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혹시 여러분 이게 오히려 염증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것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거.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염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드시는 음식, 생활 습관,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건강이야기방이었습니다.